알바생이 받은 쪽지입니다. 자, 남성들이 편의점 여성 알바에게 건넨 수상한 쪽지 함께 보시죠. 자, 제 이상형인데요. 저 남친 없어요. 알바 끝나고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쪽지로 가볼까요? 구김살 없는 모습 참 보기 좋아. 넌 이름이 뭐니? 아저씨 이름은 땡땡이야. 아유, 자, 또 다른 쪽지 가볼까요? 항상 네 생각만 난다. 오빠랑은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나지만 아이 너도 관심 있는 거 오빠도 다 알아. 야, 이거는 진짜 극혐입니다. 저 지금 약간 닭살 돋았어요. 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이게 비슷한 일을 겪은 편의점 여성 알바생들이 어딘가 사진을 저렇게 올린 걸 취합한 것 같은데 진짜 왜 이러고 살아 진짜. 네, 편의점 여성 알바생들의 고충이 담긴 저 사진이 줄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같이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뭐 구김살 없이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일하고 밥 먹을 때도 항상 네 생각만 난다. 뭐 감명 깊다. 서로 아는 사이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젊은 어린 여성 알바생에게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들은 이 아저씨 이름 땡땡이야. 나이가 25살이나 차이 나지만 너도 오빠한테 관심 있는 듯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대부분이 나이 많은 중년의 남성이었던 겁니다. 예, 이건 뭐 젊은 남성, 뭐 중년의 남성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 소장님. 네. 방금 보셨죠? 그 영수증 뒤에다가 막 이렇게 네. 쪽지 남긴 거. 그러니까 이게 먼발치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저런 걸 건넨 거예요. 이게 여자 점원 입장에서는 물론 성별이 반대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는 걸 넘어서서 무섭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본 25살 차이인데 너도 오빠 관심 있는 거 알아는 저게 진심이라면 거의 망상 수준인데 그러면 스토킹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사건반장에서도 사실 밤에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뭐 고객으로 들어갔다가 강도로 변한 사건들도 여러 번 예. 있고요. 이 여성 특히 이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흉기를 들이댄다던가 이러면 사실 힘으로는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럴 때부터 이미 신고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저 진짜 저거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무인 매장 순환 시대입니다. 자, 대구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남성 2명 무인 사진관 입장합니다. 자, 사진관에 있는 소품을 이것저것 막 써보는데요. 골라보는데 만지는데 저 카키색 남성 주목. 머리띠를 딱 보더니 집더니 팍! 예. 자, 또 집더니 팍! 소품을 계속 부시고 있어요. 자, 며칠 뒤로 가보죠. 예, 며칠 뒤 상황입니다. 역시 같은 곳. 한 남성 막 푹 찢어. 차차차차차차차. 하면서 막 푹 찢어. 친구들 앞에서 힘 자랑하듯이 말이죠. 자, 저 널널해진 인형 탈을 뒤집어 쓰더니 저렇게 사진 또 찍어요. 자, 밖으로 나가서는 또 찢어진 인형 탈을 막 잡고 저렇게 흔들면서 곳곳에 저 솜털 날린 거 봐. 저거. 에? 아이고, 자, 제보해 주신 저 무인 사진관의 사장님 말. 저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제보해야 될지 몰랐다고 고민하실 정도로 저 보세요, 저거. 부지기수랍니다, 저게. 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무인 사진관에서 굉장히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요, 지난달 8일 새벽 3시쯤입니다. 남성 2명이 내부로 들어와서는 사진은 안 찍고 이 머리띠를 써보는가 싶더니 카키색 옷 입은 남성이요, 저렇게 머리띠를 옆으로 늘리면서 부러뜨린 겁니다. 머리띠 10개 정도를 부러뜨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 달 사이에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엔 지난달 21일 새벽 1시 40분쯤이었습니다. 남성 한 명이 친구들이랑 같이 무인사진관 안에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 머리에 쓰는 인형탈을 아무 이유도 없이 저렇게 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안에 있던 저 솜을 여기저기 뿌리고 갔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5만 원 상당의 피해 입었고요. 점주가 직접 청소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밤낮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왜? 무인 점포니까. 지켜보는 사람 없으니까. 무인 편의점에서는 도둑질하고 개도 버리고 가고 무인 사진관에서는 소품 거덜내고. 박 변호사님, 네.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자, 착각을 하는 거죠. 환경적 요인이 범죄를 만든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늘렸다가 조금 더 늘어나니까 부숴버리고 또 부숴버리고 막 솜을 또 날려버리고 이게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없어도 CCTV나 이 영상으로 계속 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저것을 아마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이런 것은 CCTV 녹음 중 이렇게 쓰면 그걸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행동들 돈이 5만 원이든 뭐 단돈 얼마든 간에 재물을 손괴죄가 됩니다. 일부러 지금 다 부순 거잖아요. 재물을 손괴죄 되고 만약에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입건이 될 수가 있고 재물 손괴죄는 심한 경우 징역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민사적 책임도 져야 되니까요. 더 나아가 또 해서 부끄럽잖아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뭐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하는지 뭔지 몰라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민사 배상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금, 돼지 갖고 튀어라입니다. 자, 중고 거래 현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 영상으로 보시죠. 자, 왼쪽이 판매자, 오른쪽이 구매자. 구매자가 유심히 잘 보다가 잘 보고 있어요. 잘 보다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들고 튀었어요. 자, 그러니까 도둑 잡아라 쫓아가죠. 자, 왕복 7차선 도로를 저렇게 무단 횡단하면서 추격전이 이어지는데요. 차들이 끽 섰어요. 지금 끽 섰어요. 자, 급정거까지 했는데요. 자, 주변 시민들 보고만 있을까요?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시민들 막 달려갑니다. 저 사람 쫓아가서 잡았어요. 아유, 검거 성공. 자, 팀장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 들고 튄 저 녀석 청소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두 남성이 그 금돼지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앞에서 만났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살펴보면서 그 금돼지 300만 원짜리 갖고 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제 판매자도 쫓아오면서 도둑이야 불었어요. 그런데 저 보다시피 7차선 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건데 차들이 급정거를 했죠. 예. 그래서 도망가는데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더니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그 도둑이야 소리를 듣고 저 피의자 즉 절도범을 검거를 했습니다. 이거군요, 이거. 금돼지. 금돼지죠. 아이고, 참. 예쁘게 생겼네요. 자, 금돼지를 갖고 도망가는 절도범을 검거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구 교육청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금돼지를 갖고 도주한 절도범은 미성년자인데 중고 거래에서는 나 25살이에요. 해가 나이를 속였어요. 어린아이한테는 안 파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에서는 검거한 두 사람에 대해서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저런 일이 있을 때 용감하게 시민, 저도 표창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루머의 진실은입니다. 최근 연예계 각종 뭐 이것저것 의혹들 나오고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한 스타일리스트가 1억 원 상당의 그 나이땡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신발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연예인이 있다 이렇게 저격을 한 건데 이 스타일리스트 바로 아이돌 그룹 엑소 수호 씨의 과거 스타일리스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그거 수호가 그런 거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한 스타일리스트가요, 자신의 SNS에 이 운동화 300켤레를 돌려주지 않는 연예인을 저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스타일리스트는요, 해당 글에서 뭐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라면서 갖고 싶은 건 많고 눈치는 없고 필요한 건 돈 주고 좀 사라, 증정 그만 밝히고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리스트가 과거 엑소 수호 씨의 담당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지목된 연예인이 수호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쏟아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온라인상의 수호로 추측되어 유포되고 있는 게시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당사 아티스트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 중이다. 관련된 무분별한 루머 유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말이죠. 이 타 방송국에서 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한 음악 프로 거기 결승전에 오를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황영웅 씨의 폭행 의혹이 또 논란이에요. 그렇죠. 뜨거운 트로트 가수를 뽑는 그 결승전까지 올라간 황영웅 씨인데요. 지금 일부 주장에 따르면 황영웅 씨의 피해자 친구라고 알려진 사람이 생일 파티를 하면서 당시 황영웅 씨하고 좀 다투어가지고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황영웅 씨 같은 경우는 맞고소를 했는데 주위 이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맞고소는 잘 안 됐고요. 불송치가 됐고 황영웅 씨가 이 피해자한테 300만 원 합의금을 줬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소속사나 이 방송국 입장에서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피해자로 알려진 분은 그 상처 때문에 후유증이 좀 심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프로그램 결승전이 뭐 지금 녹화라는데 결승에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녹화를 끝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예. 아무튼 이 황영웅 씨 팬들 사이에서도 아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니다. 책임져라. 하차해라. 뭐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자, 5번째 사연으로 가보죠. 아직 날 못 잊은 거니? 이거 무슨 얘기죠? 그 전남친 딸의 이름이 자신과 같아서 왠지 심란하다 이런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이 둘은 1년 가까이 만났는데 그 사귈 당시에 이 남자친구는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랑꾼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친구 이 사연자를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사연자가 먼저 뭐 꿈을 위해서 이 전 남친에게 이별을 고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됐고요.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이 사연자는 그 여성과 결혼해서 딸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딸의 이름이 이 사연자의 이름과 똑같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연자는 마음이 좀 복잡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연자의 이름이 그다지 흔하지도 않고요. 누가 봐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사반 이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착각인지 아니면 우연일지 심란하기만 하다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런 운명의 장난 같은.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전 여친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아니야. 이젠 남남이니까 은배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나 약간 좀 소름 끼쳐. 누가 딸 이름을 사반으로 지어요. 완전 노린 거야, 이거. 와이프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애 이름 좀 바꿔요, 동그라미.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갔어 안 지금 안 올라간 거죠? 안 올라가겠습니다. 예, 기지개 키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전 남친입니다. 얘 완전 웃기는 짬뽕이네. 헤어진 지 벌써 5년이야. 야, 김치국 마시지 마. 사반이란 이름 장명소 가서 받았어. 이거 왜 이래? 야, 근데 내 SNS는 왜 자꾸 들락날락해서 내 근황을 들여다보는데? 웃겨 아주. 그래. 그래. 사반아, 아빠 갈게. 야, 전화 끊어. X. 좋습니다. 오늘 구도가 좋아요. 자, 우리 은배 오빠부터. 그렇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인데 자기 딸한테 이름을 넣는다는 건 만약에 오사반 넣었다고 한다면 요거는 좀 고의성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름이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흔하지도 않고. 그러면 만약에 우연의 일치로 자기 아내가 자기 딸 이름을 그렇게 오사반으로 썼다고 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꺼림칙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548로 바꿔라.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썼다는 거는 요거 뭔가가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딸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김치국 마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흔한 이름이면 모르겠지만 양원보 앵커님 이렇게 뭐 특이한 김은배 팀장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누가 그거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의도가 있고 도대체 이렇게 지으면 누가 좋아요? 전 여친이 좋아요? 지금 부인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조금 이상한 남자예요. 세게 말씀하셨어요, 박 변호사님. 저는 근데 흔하다는 기준을 한번 다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제 같은 경우는 뭐 온데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 직접 박지훈 연예인도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고 가수. 유익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 변호사만 해도 한 10명이 넘어요. 사실은 변호사 중에서만. 엄청 많습니다. 또 동명이인 변호사들이 엄청 많고 또 성이 또 다른 뭐 김지훈, 이지훈, 오지훈 뭐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자꾸 흔하지 않는 이름이라 하지만 그것도 본인만의 착각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된다. 원보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상의는요. 상의는 저만 해도 한 10명 정도 알거든요. 이걸 갖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진짜.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 글쎄요. 근데 저도 이름이 좀 특이한 사람으로서 자연이라고 지었으면 살짝 좀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자, 참고로 우리 이자연 기자 이름 그 자연이
자연 보호할 때 그 자연입니다. 한자로도. 네, 네이처 그 네이처. 자연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심란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쪽 아내가 심란하면 심란했지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진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요. 네, SC 부인님은 헤어졌으면 관심 꺼라. 전구경님 왜 노바냐 신경 왜 쓰냐 이런 생각을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담비맘님 고의성 있어 보입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요 딸 이름을 4반으로 짓든 5반으로 짓든 신경 끄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팽팽했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